안녕하십니까. 북한 탐사의 이윤걸입니다. 북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은 김정은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 앞에는 늘 따라오는 직함들이 있죠. 국무위원장, 조선노동당 총비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과연 이 중에서 진짜로 가장 강력한 실권인 어디에서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김정은의 최고 권력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직위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북한이 여전히 선군 정치, 즉 군사 우선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물리적 권력의 중심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자리라고 보는 것이 더 현실적입니다. 이 주장을 뒤받침하는 근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김정은이 김정일 사망 직후 가장 먼저 맡은 직책이 바로 최고사령관이라는 직책입니다. 북한 매체는 김정은을 우리 혁명 무력의 최고 영도자라고 부르며 전군이 김정은을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을 목숨 걸고 지키겠다는 구호까지 내세웠습니다. 이는 김정은 권력의 시작이 곧 군사력에서 출발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둘째로 북한 내부에 잘 알려지지 않은 선군혁명 지도서조, 일명 선군혁명 영도서조라는 말도 있고 아무튼 선군혁명 서조라는 조직이 존재합니다. 이 조직은 최고사령관 휘하에서 군 관련 전략을 총괄하는 핵심 기구인데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 군을 실세로 움직이는 부서들, 조직 지도부 산하의 군사 담당 부서, 또 당서기실, 그리고 국방위원회 서기실 같은 실무 조직들이 존재합니다. 김정은 정 권력의 핵심, 바로 북한의 최고사령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라는 직책은 북한군 통수권에서 가장 높은 자리입니다. 이 직위는 1950년 6.25 한국전쟁 발발 직후 만들어졌고 처음에는 김일성이 맡았습니다. 이후 1972년 소위 김일성 헌법이 개정되며 다시 말해서 조선민주주의공화국 중앙임위원회가 나오면서 그 주석이 자동으로 최고사령관을 겸하게 되며 상설화됩니다. 김정일은 김일성의 당시 최고사령관으로부터 직접 임기받았지만 김정은은 김정일이 사망한 직후에 당중앙위원회 회의에서 정식적으로 최고사령관 자리에 추대되면서 오르게 됩니다. 북한 내부에는 선군혁명서조, 다시 말해서 군사 관련 핵심 전략을 실질적으로 기획하고 지휘해야 하는 최고사령부 상무부서가 존재합니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분에 작전국 2처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북한 군사전력, 특히 핵무기 운영과 전시작전 운영 수행과 관련된 핵심 지시들이 바로 이곳에서 나옵니다. 군 내부에서도 가장 높은 보안 등급을 가지는 특수위수구역으로서 김정은이나 총참모장이나 총정치국장 등 핵심 수뇌부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전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제5.25 군부대의 명예에 암호방송이 흘러나오게 되는데 각 군부대의 지휘관들이 최고사령관의 명령서를 봉인했던 것을 뜯어보고 실질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알게 되는 중요한 문서들이 바로 이 부서에서 만들어집니다. 정리하자면 김정은의 최고사령관 직책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북한 핵심 군사 전략을 지휘하고 한국전쟁과 같은 일들이 또다시 발발되는 경우 그 시작을 명령하는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라는 점입니다. 바로 이 점이 우리가 최고사령부를 북한 권력 구조 분석에 가장 중요한 시작점으로 삼는 이유입니다. 특히 김정은 권력의 군사 핵심인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일명 작전국인데 지금은 작전총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일명 제525 525 군부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작전총국은 총참모부 직소속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최고사령관 직속 부서로서 유사시 그런 모든 군부대의 대적 작전 목표와 대적 작전 반경, 작전 방법, 전투 행정 방식과 같은 군 행정뿐만 아니라 전략 및 전술활동의 모든 과정을 규제 및 기획하는 부서입니다. 작전국은 1처부터 9처까지 작전 부서들과 소속 부서들이 있는데 1처는 조직계획 부서로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획 전략부다 그럴까요? 뭐 그런 부서입니다. 특히 1처 말고 2처가 바로 최고사령부 관련된 부서로서 이 안에
최고사령부 작전지휘조 등이 있습니다. 최고사령관 명령 및 지시만을 취급하는 부서로서 인민무력부와 총참모부 건물 지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층은 전현군단 관련 부서로서 요즘 말하면 DMZ 38선 배치된 전현군단들이 4개가 있는데 1군단, 2군단, 4군단, 5군단이 있습니다. 4천은 후방지역 군단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후방지역의 군단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5천은 특수부대 담당 부서인데 11군단, 우리 쪽에서는 폭풍군단이라고 알려지기도 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선에 파견된 그 부서들이 바로 폭풍군단 산하입니다. 6천은 공군 담당 부서이고 7천은 해군 담당 부서이고 8천은 최고사령부 직속 예비부대 타격부대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4.25 및 8.15 훈련소들이 있고 9천은 총참모부 직속 국단위 별도의 군사공격작전 보장하는 후방부대들이 포함되어 있고 대표적으로 620 포병지도국이나 땅크지도국, 820전차군단, 다시 말해서 백공과 땅크사단도 이 산하에 있습니다. 작전국 소속 부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서는 작전국 직속 제2처라고 하는 최고사령부 부처입니다. 작전총국 2처는 전쟁이 발발하는 경우에 일체 모든 부서가 최고사령부로 바뀌게 됩니다. 즉 이 부서에는 처장 자체가 최고사령관 김정은을 보좌하는 부서장으로서 항상 김정은과 함께 동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일 생전 시에도 이 부서 내에 일체 활동이나 어떠한 기획들이 성군혁명 소조의 명의로 모든 것이 움직였다는 것이 최근에 밝혀졌습니다. 사실 이 첩보를 입수한 첫 시간은 처음에는 2012년 1월 21일이었습니다. 북한의 보고체계에 약간의 변동이 생겼다고 한다. 즉 1호 보고체계가 기존의 김정일 애로의 직접 보고체계가 아니라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애로의 보고체계로 변화되었다는 것이다. 이전에 경의하는 김정일 동지께 삼가드립니다 라는 형식의 문서형 보고서를 사용하지 않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규정은 올해 1월 5일 그때부터 생겨났다고 하는데 조직지도부, 군사부, 선전선동부, 내각, 인민군 총정치국, 인민군 국가안전보위부, 인민군 보위총국을 비롯한 그런 부서들을 비롯한 당과 군의 중요 부서들의 부서장들은 주 2회, 다시 말해서 화요일과 금요일에 걸쳐서 김정은에게 사업 보고를 하게 되어 있으며 이 보고를 받는 자리, 소위 간부협의회에는 당정 군사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하게 된다고 한다. 비공개 조직으로 알려진 성군혁명소조는 과연 어떤 성격의 조직일까? 2011년 말과 2012년 초 사이에 만들어진 걸로 추측됩니다. 누이 김설성이 2008년 4월경 처음 3대 세습 안정을 보좌할 전문가 그룹 양성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러한 배경하에 조직된 것이 바로 현재의 성군혁명소조로 나타난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 기본적으로 성군혁명소조는 북한 내 전 분야의 사안을 두고 검토와 논의 과정을 진행하는 컨트롤 타워이자 브레인스토밍 조직으로 풀이됩니다. 김정은이 조장을 직접 맡고 있고 김설성이 소전의 실무 책임자를 맡고 있습니다. 김여정, 김정철을 비롯한 김씨 가문 주요 인사들이 상시 소전으로 참여한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군혁명소조는 별도의 상설 사무국을 실제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조의 사무국 내에는 30여 명의 인재들이 활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소조의 운영 방식입니다. 김씨 일가가 성군혁명소조의 상시 소조원이라면 북한 핵심 권력기관 각 수장들은 상시가 아닌 게스트 자격으로 참여한다는 사실입니다. 각 분야의 수장들은 소조 내에서 자신들의 관련 분야에 의제가 올라올 경우에만 비상시 자격 소조원으로 회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군혁명소조는 거의 매주 금요일 평양시 서성구역 최고사령부 청산의 지하 캠프의 작전국 2처 최고사령부 부처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려지고 주요 의제들은 소조회의에서 논의된 후 구 결정 사안들은 내각이나 여러 가지 국방위원회 직속 부서들한테 통보됩니다. 김정은 시대의 주요 의사결정은 이같이 성군혁명소조의 논의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김정은의 부족한 경험과 리더십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하나의 의사결정 장치인 거라고 저는 평가했습니다. 성군혁명소조를 고안한 이는 생전의 김정일입니다.
김정일은 1960년대 후반과 70년대 초반 사이에 매우 치열한 경쟁 과정을 거쳐서 김일성의 권력을 이간받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후계자 정쟁 구도에 있던 김정일은 기존의 핵심 원로들에게서 실질적으로 신뢰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를 만회하고 자신의 세력을 구축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김정일의 3대 혁명 소조입니다. 기존의 구시대적인 각 분야 관료들의 소위 본위주의, 패배주의, 관료주의 등을 타파하고 개혁한다는 명목으로 만들어졌는데, 당시 3대 혁명 소조를 통해 자신만의 새로운 세력을 당에 투입하고 젊은 소조 책임자들을 통해서 간부 인사 관련된 모든 정보를 취득했는데, 당시 소조의 최고 책임자가 다름 아닌 장성택이었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김정은 시대의 청군혁명 소조나 김정일 시대의 3대 혁명 소조와 유사한 점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이 두 조직 모두 젊은 지도자, 다시 말해서 후계자의 부족한 당 및 국가 장악력을 만회하기 위해서 고안된 장치라는 점에서 매우 유사하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오늘은 바로 김정은 정권의 최고 사령부 내에 조직된 선군혁명 소조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면서 앞으로 이 과정을 시작으로 북한 김정은 정권의 김정일 때에 비해서 얼마나 큰 변화를 겪고 있는 데서 알려주는 핵심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감사합니다.